건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제 남편이 저보다 2살 위니까 남편이 먼저 퇴직을 했어요. 남편은 이제 사기업을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둘 다 이제 패기가 있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산티아고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번 걸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은 그 산티아고를 준비를 해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걷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레길도 많이 다니고 산도 많이 다니고 퇴직 준비를 그렇게 해서 진짜 38 허리가 32가 될 만큼 운동을 해서 살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데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하루에 10,000보, 13,000보를 걸어요. 그래서 둘 다 걷는 쪽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족저근만염이 오고 저도 무릎이 점점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좋아하는데 눈이 점점 불편해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돈보다 건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면 어쨌든 뭐 연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연금, 또 아닌 사람들은 개인연금, 국민연금들도 있고 퇴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주택모기지도 있고. 근데 어쨌든 건강이 해결이 안 되면 다 있는 돈이 다 병원비로 들어가야지 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 돈이 있어서 병원비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버스표 한 장만 가지고도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먹고 할 수 있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누구랑 놀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는, 그렇게 해서 익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어서 실제로는 뭐 선배들의 말씀이 뭐 톡이 조용해서 잘못 걸려온 전화도 되게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구조가 가장 염려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저희 아파트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제가 재능기부 독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정보도 얻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원래 1회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좀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준비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2015년도에 잠깐 아프고 난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뭐 하고 놀면 좋을까, 내가 질리지 않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그런 게 퇴직 준비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그만두고 짐 싸갖고 나올 때 직원들 앞에서도 되게 당당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차에 책도 나오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나가면 나는 재밌게 잘 놀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해서 이런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든든해졌고 그런 것들이 퇴직 준비가 자연스럽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렇게 잘 놀았던 일들이 어느 정도의 제 소일거리가 돼서 뭐 수입까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바랄 수만 있겠습니까? 제가 논다는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리고 제가 논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저는 정말 바쁘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는 종류들이 제 책 겉표지에 있는 게 제 노는 일들을 표지에다가도 넣었는데 전시도 보고 책도 읽고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사람들 뭐 수다도 떨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전부 저는 통칭 노는 일이어서 사실 사는 게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그냥 놀고 싶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30년을 넘게 같은 일을 하면서 지치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정말 시계바늘처럼 째깍째깍째깍 움직이면서 알람 맞춰놓고 하다가 거의 알람과 동일한 삶이지 않아요? 아침에 알람으로 시작해서 몇 시에는 무슨 회의가 있고 몇 시에는 무슨 미팅이 있고 몇 시까지 보고문서가 들어가야지 되고 몇 시에는 결제를 받아야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알람처럼 시간이 되면은 퇴근을 하는 이런 루틴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좀 지쳐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헬가 스탠튼이라는 러시아 작가는 여자 작가인데 그 식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요.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건데 번아웃이라는 그림 작품이 있어요. 토스트기에서 코드는 빠져 있는데 튀어져 나온 빵이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제목 번아웃 너무 재밌죠.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처음에 웃다가 근데 이거 우리 모습 같아. 우리가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인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놀고 싶다는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고 싶다는 말 너무 이해가 되죠. 저도 그러고 싶고. 근데 그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논다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즐기는 일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노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죠. 근데 다들 그게 제일 숙제예요. 뭘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저도 그 시간들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저도 악기도 배워보고, 또 어학도 배워보고, 어디 모임도 나가서 괜히 한번 기웃기웃 해보고, 문화센터도 가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뭘 했을 때 재밌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데?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 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주기 위해서 사교육비 쓰잖아요. 미술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그런 시간과 돈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식구들한테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고 나한테 시간도 투자하고 나한테 돈도 투자하고 그 기본적인 마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평생학습 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시민대학 명예 수여식이 있었어요. 명예학사 수여식이. 거기를 갔는데 저도 앵간히 배우러 다니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습관처럼 서칭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무슨 강좌가 있다는데, 어디 가면 무슨 강연이 있다는데, 이거 어떠지?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주무르는 수업들이 꽤 있었어요. 독서 토론도 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쁘게 지낸 거죠. 아침, 낮에는 이제 글도 한 30분씩 시간 투자를 해야지 되고, 주말엔 또 전시 보러 다니고. 근데 앵간히 바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연간 100시간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인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고 몇 년 후에는 나도 저 속에 내 모습이 퇴직을 하면 나도 저 속에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남일처럼 안 느껴지고 굉장히 감명 깊고 관심 있게 제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이 맨 나중에 퍼포먼스처럼 그 학사모를 탁 던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배움에 열중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저 연세에 저보다 한참 위시니까 60대 중반, 70대시니까 근데 왜 저렇게 배움에 열광을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분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를 배우고 다니시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신 거죠. 어떤 부분은 스마트폰 쪽으로만 파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인문학 쪽으로만 파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행, 그런 쪽 기행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뭐를 배우든지 간에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좋았구나. 아, 나는 내가 컴퓨터랑 기계 쪽을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나는 몰랐었는데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게 이렇게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 시간을 쓰시다 보니까 100시간을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시너지를 얻고 그 사람들이랑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으쌰으쌰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시작은 배움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